해마다 여름을 앞두고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이 없습니다. 올여름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의 재난안전혁신센터 권설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엘니뇨와 슈퍼 엘니뇨,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중동부,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부터 날짜 변경선 부근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약 5개월 이상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기상청과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유하자면 평소 태평양이라는 큰 욕조에 더운 물이 서쪽에 몰려 있다가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 더운 물이 동쪽으로 흘러 퍼지게 되면서 바다 전체가 미열을 앓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강한 형태가 슈퍼 엘니뇨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나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아닌데요. 학계나 언론에서는 평균 3개월 이상 해수면의 온도가 2점 이상 올라가는 편차의 경우 통상 슈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0.5도에서 2도, 숫자만 보면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바다 전체 면적에 적용이 되면 막대한 열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욕조의 미열이 고열로 바뀌는 셈이고 이 열기가 결국 대기를 흔들어서 전 세계의 날씨 패턴을 뒤집어 놓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번 여름에 이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크게 세 가지의 근거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는 지난 4월 9일 라니냐 종료, 엘니냐 감시 상태를 발표했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엘니뇨 발달 확률을 약 61%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칼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예. 4월에서 6월 엘니뇨 발달 확률을 70%, 하반기는 88%에서 94%까지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4월 24일 적도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5월에서 7월 엘니뇨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강한 엘니뇨도 발달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기저효과인데요. 예. 2024년 산업화 이후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연평균 14.5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이미 뜨거워진 지구 위에 엘니뇨라는 난방기가 켜지는 셈이라 같은 강도여도 과거보다는 체감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엘니뇨 얘기할 때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살펴보는 게 라니냐입니다. 두 기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두 현상 정반대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예. 엘니뇨가 적도 태평양 중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라면 라니냐는 정반대로 0.5도 이상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스페인어로 엘니뇨는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말을 뜻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어서 2년에서 7년의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구의 거대한 에어컨과 히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 라니냐는 차가운 바닷물이 동태평양 표면으로 솟아올라서 지구에 열을 식혀주는 에어컨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엘니뇨는 그동안 매우 깊은 바다에 저장되어 있었던 열을 한꺼번에 대기로 뿜어 올려내는 히터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대부분 엘니뇨가 발달했었던 해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라니냐 시기에는 한겨울 한파가 잦았던 반면
엘니뇨 시기에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과 잦은 가을비, 겨울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예. 이 세계적으로 이 슈퍼 엘니뇨가 좀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1950년 이후 학계에서는 명확한 슈퍼 엘니뇨로 분류하는 사례를 1982년에서 1983년, 1997년에서 1998년, 2015년에서 2016년 총 3차례,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23년에서 24년도 슈퍼 엘니뇨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매년 전 세계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다트머스대의 연구에 따르면 1982년에서 1983년의 엘니뇨로 약 4조 1천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1997년에서 1998년의 엘니뇨로는 약 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특히나 2015년에서 2016년 슈퍼 엘니뇨로 21세기 들어서 가장 강력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인도 남부의 최고 기온이 5월에 48도까지 그래요. 와. 치솟았었고요. 예. 이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요, 1984년 이후 최고의 가뭄으로 약 1,92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노출되었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에는 슈퍼 태풍이 11개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이었던 2023년에서 24년의 엘니뇨 때는요,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 폭우, 동시에 겪으면서 이미 그 위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슈퍼 엘니뇨가 다른 나라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상기구들의 예측을 보니까 6월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사실 다행히 이 엘니뇨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진과는 달리 수개월 전부터 예고되는 재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활용해서 하천, 제방, 배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지하차도의 침수 방지 시설 보강,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대상 무더위 쉼터와 안부 확인 시스템을 미리 가동해 두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반지하나 1층에 사신다면요,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차수판과 역류 방지 밸브가 무료로 설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신청만 하시면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많이 모르시고 매년 같은 자리에서 침수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침수 도로에 갇혀서 문이 안 열린다면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좌석 머리 받침대를 뽑아서 그 금속봉으로 창문 모서리를 깨시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차문은 사실 외부 수압이 30cm만 차올라도 사람 힘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거든요. 예. 운전석에는 항상 좀 작은 망치 같은 걸 준비해 두시면 더 안전하고요. 이 5월에 1시간의 준비가 7월에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여름 기후로 인한 재난이 눈앞에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 씨 고맙습니다. 끝없는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일궈온 분들을 보면 절로 존경의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올해 92살 한학자 이두희 선생인데요. 청주 원평동에서 태어나 10대부터 30대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한문을 공부했고 40 이후에 한문학연구원에 합격해서 한학자의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지금도 92의 나이에도 고향 원평동에서 서당을 열고 매일 제자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어른이자 한학자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삶의 본이 되는 이두희 선생을 일요일 테마 스페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청주 동부창고 1원에서 청주가 그린 그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종이가 없는 스마트 축제로 시민과 기업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축제인데요. 자원순환 기부, 어린이 환경 교육, 환경 사생대회 등이 열린다고 하니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